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실제로 젊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예전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가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아서 처음에는 깨끗하고 넓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때가 끼고 좁아지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빨라집니다. 혈관 벽에 기름기가 쌓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흐름이 나빠지죠. 그래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로감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는 이런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도관 청소를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된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관도 더욱 튼튼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왜 이 음식들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음식인 등푸른 생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구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던 저녁 식탁, 기억나시죠? 꽁치 한 마리 구워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드시던 그 맛 말이에요. 정어리 젓갈이나 청어 조림도 그렇고요. 이런 생선들이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보물 같은 음식이었던 거죠. 등푸른 생선 속에는 오메가3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쪽에 때가 끼잖아요.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기름기가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런 나쁜 기름기가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더 신기한 건 혈액 자체도 끈적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꿀처럼 끈적한 혈액이 물처럼 맑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우리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마치 새 고무호스가 햇볕에 오래 있으면 갈라지고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오메가3는 이런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 보세요. 생선을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훨씬 적어요. 특히 오키나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바다에 나가서 일하세요. 정말 부러운 일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보통 3달 정도 지나면 병원에서 피검사 받으실 때 좋은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훨씬 나아지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손바닥만 한 크기로 드시면 돼요.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정어리찜.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지 마시고 소금도 많이 치지 마세요. 혹시 생선 비린내가 싫으시다면 생강이나 대파를 함께 넣고 조리해 보세요. 냄새도 없어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냉동 생선을 드셔도 영양은 거의 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조심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참치같이 큰 생선은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생선을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 건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마늘 얘기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음식에든 넣어주시던 그 마늘이 혈관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해준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그냥 맛내려고 넣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 비법이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이 우리 혈관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힘들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좁은 골목길에 차가 끼어 있는 것처럼요. 알리신은 이런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골목길을 대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훨씬 편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마늘을 드시면 몸속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혈관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깨가 뭉쳤을 때 마사지를 받으면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요. 실제로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혈압이 높으셨던 분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시고 손발이 차가우셨던 분들도 따뜻해지세요. 이런 변화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늘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도 해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서 혈관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마늘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해요. 생마늘이 가장 좋지만 속이 쓰리신 분들은 구운 마늘을 드세요. 구우면 냄새도 줄어들고 단맛도 나서 훨씬 드시기 편해요. 마늘장아찌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에 절인 마늘은 매운맛이 줄어들어서 드시기 쉽거든요. 다만 나트륨이 많으니까 하루에 두세 쪽 정도만 드세요. 요리할 때 마늘을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기름에 볶으면 알리신이 더 잘 나와요. 볶음밥 만드실 때나 나물 무치실 때 마늘을 넉넉히 넣어보세요.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지 마세요. 속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리에 넣어서 드시거나 흑마늘처럼 가공된 것을 드세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실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마늘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유를 한 잔 드시거나 사과를 한 조각 드세요.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마늘로 혈관을 넓히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빨간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 속에는 혈관을 지켜주는 빨간 보물이 숨어 있답니다. 토마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름 텃밭에서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바로 먹던 그 맛? 아니면 얇게 썰어 설탕 뿌려 먹던 그 토마토? 요즘은 방울토마토도 많이 드시죠? 이 모든 토마토들이 우리 혈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라이코펜이 바로 혈관을 지켜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라이코펜이 우리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이 돌아다녀요. 이 활성산소들은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만들어요. 라이코펜은 이런 활성산소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몸속의 경비원처럼 혈관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이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라이코펜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다시 탄력을 되찾는 것과 같아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혈관 염증이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보통 두세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건강검진에서 좋은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의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된다는 점이에요. 생토마토도 좋지만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로 드시면 효과가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토마토 한 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점심때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드세요. 토마토 스튜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서 양파, 당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에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으시면 더욱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 주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시중에 파는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설탕이 안 들어간 것을 고르시거나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세요.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를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시판 소스보다는 토마토를 직접 끓여서 만드시면 나트륨도 줄이고 영양도 더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시판 토마토 주스를 드실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토마토의 라이코펜으로 혈관을 보호했다면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견과류인데요. 작지만 강한 이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호두과자 속에서 꺼내 먹던 호두알? 아니면 땅콩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던 기억? TV 보면서 까먹던 해바라기 씨나 잣죽 끓일 때 넣던 고소한 잣도 있죠. 요즘은 혼합견과류를 간식으로 많이 드시죠? 이런 작은 알갱이들 속에 혈관을 젊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어요.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이에요.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나쁜 기름은 혈관에 쌓여서 길을 막지만 좋은 기름은 오히려 그런 나쁜 기름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견과류의 좋은 기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마치 혈관 속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견과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요. 견과류의 또 다른 보물은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에요. 비타민 E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혈압도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호두를 보세요. 호두 속 모양이 뇌를 닮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호두는 뇌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뇌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특히 많아요. 하루에 10개 남짓만 드셔도 혈관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땅콩도 좋아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두세 달 후에는 피검사에서도 좋은 변화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어른 손으로 한번 움켜쥘 수 있는 양, 대략 30g 정도예요. 이 정도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칼로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견과류 몇 개를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몬드나 호두를 잘게 부숴서 채소 위에 올리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식감도 좋아져요.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이나 설탕, 기름을 많이 넣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되도록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드세요.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기름이 많아서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견과류의 좋은 기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푸르른 시금치와 녹색 채소들인데요. 이 채소들이 혈관에 전해주는 자연의 선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시금치 된장국? 아니면 참기름 냄새 솔솔 나던 시금치나물? 봄에 텃밭에서 따온 연한 시금치로 쌈 싸먹던 기억도 있으시죠? 이런 푸른 채소들이 우리 혈관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주는지 아세요? 시금치와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힘들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좁은 도로에 차가 막혀 있는 것처럼요. 산화질소는 이런 혈관을 넓은 대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혈액이 시원하게 흘러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게 돼요. 녹색 채소의 또 다른 보물은 칼륨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걸 조절해 주는 거죠. 마치 몸속의 균형을 잡는 저울 같은 역할이에요. 녹색 채소에는 엽산도 풍부해요. 엽산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라서 더욱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시금치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샐러드.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드시면 돼요. 하루에 시금치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녹색 채소들도 좋아요. 상추, 깻잎, 케일, 브로콜리. 이런 초록빛 채소들은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쌈채소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세요. 녹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금치, 케일, 샐러리 같은 녹색 채소들을 갈아서 드시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어요. 당근이나 사과를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잠깐만 데치면 수산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은데 이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거든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상의해 보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데쳐서 드시거나 따뜻한 국으로 끓여서 드세요. 지금까지 혈관을 젊게 만드는 5가지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견과류, 그리고 녹색 채소까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특별한 음식들이 아니었죠? 사실 이 모든 음식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것들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등어구이, 김치에 들어가던 마늘, 여름 텃밭의 빨간 토마토, 명절 때 까먹던 호두, 그리고 매일 상에 오르던 시금치나물까지 모두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밥상에 그 답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먹던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 음식들이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혈관이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만 계속 드시거나 마늘만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5가지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주일에 생선 2~3번, 매일 마늘 조금씩, 토마토와 견과류도 가끔씩, 그리고 녹색 채소는 매일 드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소용없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보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마늘 한쪽 더 넣어서 요리하시거나 간식으로 견과류 몇 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분명히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